여러분들 혹시 무주택자시라면 신축 아파트 가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구축 아파트 살고 싶으신가요? 아이, 무슨 질문이 그래? 당연히 신축이 좋지. 이거 말해 뭐하냐? 입만 아프지. 저도 당연히 신축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전세나 월세 사시려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라고 그러죠. 이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두 가지 선택 기준이 있죠.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를 내가 사가지고 나중에 내 집 마련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나는 구축 아파트 싫어. 나는 청약을 해서 신규 분양 아파트 나 청약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분양받아서 살 거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 나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 나름대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가장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축 사시는 분들 있죠. 구축. 멀리 찾을 거 없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저를 보시면 돼요. 자, 구축을 왜 사는가? 구축 아파트 왜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 나름대로 이제 입장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월세, 예전에 10년 전에 월세 수익용으로 구축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거주할 것은 제가 예전에 상상을 못했죠. 월세 수익용으로 투자해서 매수해서 월세 계속 주다가 제가 경주에 있다가 대구에 왔을 때 실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다 뭐 아파트로 들어가 있죠. 뭐 건물로 들어가 있고, 막상 팔 것도 없고, 그래서 단 하나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그 아파트밖에 없었죠. 그래서 월세는 뭐 보증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분이 계약 끝나고 나가시고 올 리모델링 해서 지금 저희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데, 큰 돈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돈을 내가 실거주할 부동산 있죠. 아파트를 나는 깔고 앉기 싫었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보통 뭐 신축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최소한 몇 억 같은 거. 아무리 대출 받아도 내 돈이 몇 억이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실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깔고 앉는다 그러죠, 보통. 그런 상황이 저는 싫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저도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부자빠, 가난아빠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보면 뭐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라라고 하려는 그런 말씀 중에서 부동산, 같은 부동산도 어떤 부동산은 자산이고 어떤 부동산은 부채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출이 껴 있는데 그 대출 이자 원금이 나가는 그것은 뭐 안타깝지만 자산이 아닌 부채다. 대신에 월세 수익용 아파트 있죠. 내가 살고 있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는 부채가 아닌 자산이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내 엉덩이에 내가 돈을 깔고 앉는 것을 조금 저는 싫어하고 나중에 내가 부자로 되기 위해서는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축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구축은 싸고 신축 비싸죠. 대구도 지금 뭐 신축에 뭐 보면 뭐 달서구라든지 수성구 쪽에 대장 아파트 보면 15억, 16억이 막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거기 살려면 말씀드렸지만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0년, 30년 동안 매달 대출이자 원금이 계속적으로 매달 나가겠죠. 대출 받았으니까. 나가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삶의 질도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월급 받아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은 그 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자체도 비교할 수만큼 엄청나게 크고 매달 20, 30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다 갚고 나서 20, 30년 다 갚고 나서 이제 내가 은퇴하고 그 시점에는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면 주택연금 같은 걸로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죽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월세 그 흐름으로 내가 받아서 연금 형식으로 내가 받아 나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가격이 오른다 해도 또 안타까운 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실거주할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해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팔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득을 볼 게 없고 안타깝지만 또 세금 정말 재수없게 종부세까지 폭탄 맞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적으로 다른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내 자산을 불리는 쪽에 투자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저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입니다. 다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구축을 사서 나머지 돈을 다른 쪽으로 자산을 불리는 다른 아파트를 샀다. 다른 건물을 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 정말 나는 돈의 여유가 없어, 자금의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나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구축을 살 수밖에 없어, 투자 이쪽은 전혀 몰라, 관심도 없고 그냥 실거주용 한 채만 있으면 돼, 내 월급에 뭐 이렇게 시드머니라든지 돈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분양 이런 거는 뭐 꿈에도 못 꾸고 그냥 구축 사가지고 대출 적당하게 갚고 나중에 여기서 애들 키우고 그냥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구축 선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다름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전세 살면서 이런 스트레스 받기 싫어, 막 전세값 올려주는 스트레스 싫어, 이사가는 스트레스도 싫어, 이런 스트레스 받기 싫기 때문에 그냥 싸든 비싸든 간에 그냥 구축 아파트 사가지고 거기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구축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저 같은 사람들의 이유, 또 다른 또 구축 선택하시는 분들의 또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뭐 신축 선택하시는 분들 있죠. 신축, 나는 새 아파트 살 거야. 두 가지밖에 없죠. 또 신축은 하나는 분양 받아가지고 뭐 내가 잘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분양 받아가지고 당첨된 경우,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뭐 프리미엄 주고 사시는 분들 있죠. 자, 돈 많으신 분들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제외하고, 아, 나는 깔끔하고 시설 좋고 지상에 아파트, 그 아파트 요즘에 뭐 주차장 없어가지고 애들 놀기도 정말 안전하고 그런 데 있죠. 다 지하로 내려가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죠. 나는 그래서 신축 살 거야. 그렇다면 다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없죠. 뭐 안 좋은 게 어떻습니까? 신축 사시는 분들 중에 삶의 주거질도 올라가고, 뭐기에 내가 신축 뭐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산다는 이런 막 프라이드도 있고, 남들 보는 눈에서도 너무나 나를 부럽게 쳐다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인기 있는 지역에 아파트 청약 당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무주택 그 조건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도 쉽지 않죠. 애들도 뭐 다자녀에 뭐 20,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가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지만 뭐 50점을 받니, 60점을 받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또 지금같이 내가 자가로 살지 않는 이상은 뭐 전세, 월세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이런 전세가 폭등되는 이런 시장 있죠. 너도 너무너무 힘들겠죠. 여기를 버텨야 됩니다. 내가 무주택자로 월세 내든지 폭등되는 전세 살든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프리미엄 주고 사시는 분들은 또 그 목돈 들어가죠. 이게 또 큰 돈 들어간 것 자체가 또 무시 못하게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또 단점, 또 말씀드린 거대로 내가 가진 돈이 한참 부족하다면 그 돈이 부족한 만큼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대출을 낀다면, 부채를, 남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성공한 삶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가면 빠듯하죠. 지금까지 또 막 내가 지금 거기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남들은 다 뭘 샀네, 차는 뭐네, 또 애들은 뭐 옷을 뭐를 사네, 남들은 다 비슷하게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소비 형태를 유지하길 바라죠. 그 정도를. 근데 막상 안에 내실은 없습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나가는데 저축은 고사하고 마이너스만 안 되면 다행인데, 또 옆 사람들과 또 레벨을 맞춰야 되죠. 힘듭니다. 그래서 20, 3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대출 다 갚으면 정말 다행인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에 주택연금 해가지고 하면 정말 다행인데, 그 또 자녀가 또 원수라고, 이놈의 자녀가 왼수. 내가 지금 뭐 이 돈 받아가지고 내 지금 나와 배우자는 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 낳아놓은 자식들이 뭐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뭐 결혼할 때 돈 좀 보태줘요, 또는 뭐 내가 지금 사업하려는데 이것만 아이템은 나 정말 기똥차게 좋은데 돈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보태주면 이렇게 뭐 빵 터뜨릴 것 같은데 해가지고 했는데, 집 담보로 해가지고 뭘 빌려줘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팔았는데도 잘 안 된다거나, 너무너무 많은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신축 사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녀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제 안락한 삶들이 있죠. 남들이 부러워하고 뭐 이런 삶을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주거비를 최소한으로 살면서 나머지 돈으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해서 내 자산을 계속 좀 늘리는데, 남들은 얘기합니다. 더 좋은 데 가라, 애들 키우기 위해서 여기는 안 된다, 더 좋은 아파트 가라, 더 넓은 데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젊고 쌩쌩할 때 조금 더 빡센 투자 마인드를 탁 넣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욱더 불리기 위해서 저는 현재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시점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축을 사야 됩니까? 신축을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비교분석이 좀 되셨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하죠. 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사람들마다 성향과 상황이 모두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인, 내 입장,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 내 입장에 보니까 저건 나쁜 것이야, 잘못됐어라고 무조건적으로 내세하면 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또한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사람에 대해서 뭐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마시고 내 인생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면 되죠. 말씀드린 대로 구축을 살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겠죠. 저를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신축을 살면 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됐든 구축을 선택하든 뭐 신축을 선택하든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자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은퇴 퇴직할 시점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잘 선택하시면 좋겠다. 너무 뭐 자녀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자녀의 막 교육비에, 자녀 막 결혼 비용에, 막 자녀의 막 사업비에 다 막 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잘 되면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20살 정도 되면 자녀는 자녀대로 알아서 크게 놔두고 나는 내 노후 보장해 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집 하나는 내가 노후의 자산 가치로서 연금 형태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는 또 바람에서 너무 또 증여도 막 해주지 마시고 적어도 내 건 챙겨줘야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축, 구축, 무주택자분들 중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중에 선택을 이런 쪽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비교 분석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